안녕하세요. 에랑타로입니다. 오늘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아침에는 사기 사실을 깨닫고 아차 싶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인가를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어요. 사실 제가 이틀 전인가요? 가장 최근에 올린 영상에서 약간 좀 환희에 차서 영상을 찍었거든요. 너무 이제 행복한 상태로 영상을 찍었고, 그 영상을 찍자마자 그날 이제 마무리를 아주 거나하게 안 좋게 했습니다. 일적인 인간관계로 오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까지 그 여파가 이어져서 머리가 진짜 너무 아픈 일들이 많았어요. 이게 참, 사람이 한 치 앞도 못 봐요. 그죠? 그래서 참 인생이 잔인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는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약을 그래도 보통 한두 개를 먹으면 좀 괜찮아지는데 어제는 세 개를 먹어도 진짜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기분으로 영상을 찍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영상을 찍지 않았고, 그리고 오늘도 이제 그제 밤부터 어제도 조금 힘들었고, 오늘도 이제 일어나자마자, 아, 내가 중고 사기를 당했구나. 이걸 깨닫고, 근데 저는 참, 그래요. 그냥 그 중고 사기 당한 게 타로 책이에요. 명인 타로 심볼론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지? 이게 지금 심볼론 카드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되게 유명한 서적이 있는데, 그 1권이 지금 절판이 돼서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막 구하려고 해도 파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한 두 달 전부터 엄청 구하고 싶었는데, 운이 좋았던 어느 날, 정말 운이 좋게 중고 판매 글을 이제 타로 관련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받고, 제가 정말 3초 만에 자기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친구한테도 말하고 이랬어요. 아, 나 그거 두 달 동안 엄청 구하고 싶었는데, 운 좋게 구했다. 이러면서 내가 딱 원하는 가격으로 상태 좋은 책을 구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을 했고, 그 다음날 이제 그분이 판매자분께서 올렸다고, 보냈다고, 그거 보냈고, 이제 뭐 가격도 할인을 1,000원 정도 해주시고, 무슨 이제 기분 좋게 드시라고 하리보까지 몇 개 넣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사기를 치시더라고요. 이미 돈을 받은 뒤인데도. 저는 그 전에도 이제 그 사이트에서 좋은 선생님들한테 서로 카드를 이제 저도 판매를 한 적이 있고, 이제 구매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알아서 보내주셨겠거니 하고 검색을 잘 하지 않아요. 어차피 요즘에 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택배가 한 세네 개씩 막 이렇게 와요. 오픈을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야 될 게 많거든요. 그래서 바쁘기도 했고 택배가 워낙 많이 오니까 뭐 언젠가 오겠거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근데 거의 일주일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 연휴 전에 훨씬 전에 이제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출근하기 전에 택배가 어디쯤 있길래 이렇게 안 오지? 이렇게 하고 검색을 했는데 검색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더치트라는 이제 사기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에, 그러니까 제가 검색할 때만 하더라도 피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6개인가 5개인가로 늘어난 거예요. 그 해당 계좌번호로. 그래서 아, 이게 사기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 되게 요즘에 저답지 않게 되게 열정적이고 열심히 살거든요. 제가 원래 그렇게 막 주 7일 근무를 하고 막 6시 넘어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좀 뭐랄까? 해파리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물 위에 둥둥 떠서 그냥 여유롭게 여유자적, 좀 어떻게 보면 게으를 수 있는 사람인데 요즘 정말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이제 이런 저를 이렇게 좌절시킬 만한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물론 좋은 일도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안 좋은 일도 이제 껴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이제 퐁당퐁당을 심하게 쳐가지고 예전 같으면 되게 좌절했을 것 같은 일들이에요. 사실 지금도 막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안 좋은 분들을 만나면 당연히 좌절하죠. 제가 막 멘탈이 엄청 세고 막 그런, 이렇게 툭툭 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되게 예민한 사람이고 그렇게 좀 환경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라서 사실 힘들 만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일이 내에게 왜 일어나는가. 물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는 뭐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타로를 봤죠. 저의 명상용으로. 그걸 좀 공유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켜봤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요즘에 정말 저한테 자주 나오는데 심판대에 이제 올라와 있죠, 이 여자가. 근데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 리딩을 하면서 나는 그렇게 손님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심판대에 오를 정도로 그럴 만한 일이 없는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손님이 많지가 않으니까. 어, 근데 끊임없이 이게 자기 심판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제가 되게 자기 검열이나 객관화가 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그거로부터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를 늘 배우려고 하는 편이고, 내가 이런 점이 장점이고 이런 점이 단점이지를 스스로 좀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테스트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내가 요즘에 상태가 좋고 열심히 수련을 하고 있어. 그러면 늘, 나 요즘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래? 한번 볼까? 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영적인 수행을 할 때는 이게 정말 테스트라고 할 만한 일들이 좀 삶에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네가 한번 잘 정말 수행을 하고 있는지, 잘 안고 갈 수 있는지 보자. 그런 느낌이 좀 빡 들었어요. 이 카드를 보면서. 여기서 보시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 성공이 뭐 저는 꼭 사회적 성공이라 생각을 하지 않는데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타로 리딩을 더 타로라는 이 도구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걸로 더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마스터가 되는 거 이게 제 인생의 어떤 성공일 수 있겠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런 시련의 시간들을 나를 심판대에 세우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앞에서 네가 어떻게 이 일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보자.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네가 너 자신을 잘 케어하고 마음을 빨리 다 이렇게 다 잡고 이 길을 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가 이런 삶에서 물론 좋은 일이 있고 막 일이 잘 되고 이럴 때 행복하고 여유 있는 거 누가 못해요.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거고 괜히 저는 그 속담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그럴 때도 웃을 수 있는 거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그 부정적인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네가 받은 그 에너지를 끌어서 다른 사람한테 쓰지 않을 수 있는지를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저를 완성시키는 어떤 하나의 퍼즐일 뿐이고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다양한 좋은 일도 마찬가지고 나쁜 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네가 하나의 그냥 진짜 퍼즐인데 좋은 거에도 집착을 안 하고 나쁜 것도 계속 끌어안고 있지 않고 얼마나 빨리 내보내서 너의 그 평정심을 유지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왜 그때 그걸 좀 더 알아보지 못했을까? 분명히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라고 후회를 하고 그 사건에 매몰되어 있으면 좋지 않잖아요. 근데 물론 이런 점은 있었는데 이런 걸 내가 간과했구나.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대응을 해야겠다. 이렇게 반성을 하고 갖고 가는 건 좋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 거.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반성과 후회는 정말 좀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둘 다 어떤 과거의 실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되돌아보고 느끼는 감정이지만 그 과거에 빠져 있으면 후회를 하고 머물게 되고 반성을 하는 건 좀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는 있었던 거고 내가 실수한 건 실수한 거되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얻고 앞으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는 좀 더 생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후회는 하지 않되 반성을 늘 하려고 합니다. 음. 근데 사람인데 감정적으로 속이 상하고 막 지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안 좋은 일이 연달아서 일어나니까 제가 정말 그러니까 이제 설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삼재를 아주 화려하게 마무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음 그리고 이 조언 카드를 볼 때도 Go the distance와 No place like home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멀리 가기 위해서 더 이 친구는 이제 치타니까 빠르기도 하지만 내가 성공을 향해서 더 멀리 가기 위해서 더 빨리 가기 위해서는 어떤 잡음이 있기 마련이죠. 왜냐면 에너지가 바뀌는 거, 상태가 바뀌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현재 있는 상태가 아닌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어떤 힘과 에너지를 써야 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지금 현재 머문 상태와 그 높은 어떤 상위 단계로 가려면 당연히 에너지나 주파수가 흔들릴 만한 사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물론 정말 좋은 분들과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런 게 뭐 5개라고 하면 한두 개는 안 좋은 일들이 더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거에 우리는 어떤 거에 주의를 기울일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뇌 자체가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거에 더 그런 정보에 꽂히기가 좋게 됐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생존에 더 유리한 거 그런 식으로 진화를 했으니까 그걸 너무 이제 긍정적으로 다 괜찮을 거야라고 하면 이미 죽어서 유전자를 만들지 못했겠죠. 남기지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중도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저도 늘 그런 어떤 정말 시험 같은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요즘 제가 좀 많은 변화를 겪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No Place Like Home이라는 카드도 집만한 곳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있는 곳이 참 편안하고 좋고 그런 거에 대한 좋은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호의 메시지를 이제 보면 네가 안전한 그런 너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어떤 도전과 행동을 해라. 그러니까 편안한 게,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게 너무 중요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변화를 하고 발전을 하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인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편안한 집에 있으면 너무 안락하고 따뜻하고, 막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진정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래도 내가 현재보다 조금 더 나은 삶, 어떤 변화된 그런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뭐 요가 수련을 하듯이 나의 좀 불편함을 무조건 겪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조언을 주고 있는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에 제가 이제 새로 생긴 사무실이 이제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만 좀 안락해지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세팅을 좀 해놓고 지금도 계속 불편한 게 있으면 조금씩 수정을 해가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저의 뭐 플랫폼 같은 것들 있잖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이걸 조금씩 저한테 맞춰서 수정을 해 나가는 과정이었는데 불편한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되게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깨닫는 또 한 번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뽑아보고 싶어서 뽑아봤는데,
어, 요즘 특히 올해는 제가 이성분, 그러니까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남성분과 관련된 그런 귀인분들을 많이 만날 거라는 어떤 신년 운세를 제가 자정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딱 카드를 보니까 떠오르는 분이 계셨어요. 그 사기꾼 분은 남잔지 여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여자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이제 너무 힘든 일을 겪고 제가 좀 털어버리고 싶어서 택시를 탔어요. 이제 저는 안 좋게 번 돈은 빨리 쓰자 주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서 제가 좀 몸이 안 좋기도 했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그냥 사무실을 가야겠다 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이렇게 조금 나이가 드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수행자 같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혹시 불자시죠?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젊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그런 명사찰을 다니시면서 수행을 하셨던 분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님의 어떤 불교 교리,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설법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정말 적절한 시기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 이포 온니라는 영화를 보면 그 되게 바쁘게 사는 남자분이 택시를 타면서 택시 기사님과 나누는 대화가 되게 인상적인 장면으로 나오는 그런 씬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어떻게 말하면 천사, 어떻게 말하면 뭐 보살 이런 분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좀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휴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삶에서 참 좋은 일들도 많지만 안 좋은 일 혹은 그런 사람들을 네가 만나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집착과 그런 아상을 내려놓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나면서 그 얘기를 불과 어제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또 있었고 오늘 또 안 좋은 일 있는데 이게 사람이 참 한 치 앞도 못 보고 간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수련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좌절하고 감정이 흔들리고 막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걸 얼마나 빨리 음, 털어버리고 흘려보내고 좋은 쪽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뭐 거의 30분 안에 돌아왔던 것 같아요. 제 상태로 돌아오고, 저는 카르마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카르마가 저한테만 돌아오지가 않아요. 제 가족, 제가 사랑하는 사람, 뭐 반려동물, 이런 식으로 그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제 상태를 좋게 관리를 하고 선업을 쌓는 걸 저희 이제 뭐 적게는 제 가족과 지인, 친구들, 그러고 제가 만나는 인연이 되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안 그러려고 되게 유지를 하거든요. 안 좋은 일을 쌓지 않으려고. 물론 저도 뭐 굉장히 미생물이 아니라 미물인 상태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고, 어, 그렇긴 합니다만, 그걸 빨리 깨닫고 좀 반성을 하고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안 좋은 일이 있는 와중에 또 제가 저희 로고 랑랑이를 3D로 구현을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힘들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나는 랑랑이를 꼭 3D로 만들어서 나의 어떤 포스터나 이런 이벤트 페이지 이런 데다가 3D 로고를 넣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예산이 얼마인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뭐뭐가 필요한지는 알아봤지만 그냥 3D로 내 로고가 구현되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사기를 당한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다른 친구가 저희 로고를 3D로 구현을 해주었습니다.
그 류시화님, 시인 류시화님의 책을 제가 두 가지의 인생의 큰 고민 앞에서 그 갈림길에 섰을 때 치앙마이에 들고 간 그분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참 살면서 가끔 떠올라요.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이 책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 영성이나 명상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책인데요.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그거는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안 좋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정말 안 좋은 일이었는데 좋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그 일이 정말 내 인생의 어떤 큰 기로였구나, 나에게 축복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이 말을 들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고 싶습니다. 에랑타로였습니다. 안녕.